파트 11 감리교 대전신학교 현 모건대학교 1952년 8월부터 1953년 가을까지 미국에서 안식년을 가진 후 다시 한국에 돌아온 스톡스는 대전에서 본격적인 전후복구 및 선교사 역을 시작하였다. 1954년 6월 7일자 편지에서 스톡스는 자신이 이전에 사역했던 원주의 상황이 매우 좋지 않고 특히 원주 도심의 약 80%가 파괴되었다며 전쟁으로 인해 폐허가 된 한국의 상황을 매우 안타까워했다. 스톡스는 안식년 동안에 농촌 목회자를 양성하고자 하는 구상을 가지게 되었고 남한의 중심, 교통의 중심이었던 대전에서 감리교 신학교를 시작함으로써 그 구상을 실현하게 된다. 설립 1954년 3월 4일 스톡스는 자신의 집에서 감리교 남부 지역의 8개 지방 대표와 농촌 목회자 양성기관 설립에 관해 논의한 후 1954년 3월 16일부터 서울 정동제일감리교회에서 열린 중부, 동부연합연회에 신학교 설립 청원서를 제출하였고 이것이 통과되어 1954년 5월 4일에 당시 임시예배당 건물로 쓰다가 비워두었던 장소인 대전시 원동에 있는 대전제일감리교회에서 신학교육을 시작하였다. 청원서 성총중 감독님과 우리 온 감리회의 모든 사업이 일취월장하여 주께 영광을 돌리옵기를 기원하나이다. 진자 시야 전란 후 한국의 사정과 교회의 실정을 볼 때 농촌의 부흥과 재건을 부르짖는 소리가 높으나 교회로서는 농촌교회 지도자 양성기관이 전무하므로 앞으로 한국의 농촌교역자로서 농촌교회 심형 지도뿐만 아니라 농촌의 실생활도 겸하여 지도하여야 할 교역자 양성을 절실히 느끼어 8곳의 지방대표가 함의하여 1954년 3월 4일 오후 2시 대전 도익서 선교사 택에서 이 추진위원회로 모이어 자기와 같은 이유로 결정하여 연서로 청원하오니 해찰하시고 허락하시기를 앙망하나이다. 감리교회 신학교 전수과를 대전으로 이전하시고 농촌교회 지도자 양성을 위한 특수한 과목을 넣어주시도록 하여 주실 것. 만일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전에 전수과 분교실을 두어 이를 성사하여 주실 것. 이유 1. 대전은 전국적으로 교통의 중심지인 동시에 각 지방으로 보아도 중심지이므로 2. 농촌교역자 양성기관 사업장소로서 적당한 환경을 구비할 것 3. 학생들의 학비도 절약될 수 있는 것 등 오리부 선교사, 도익서 선교사, 김용현, 송득후, 이형재, 김창일, 윤창여, 김양환, 이강산, 도인권. 이미 서울에 감리교 신학교가 있는 상황에서 이와 동등한 수준의 신학교를 대전에 추가로 설립해달라는 건의가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으리라 판단한 설립추진위원들은 서울 감리교 신학교에 있는 전수과를 대전으로 이전하여 감리교 신학 대전 전수학교로 운영할 수 있도록 요구하였고 만일 이마저도 어렵다면 서울 감리교 신학교 전수과의 분교로라도 대전에서 신학교육을 시작할 수 있게 허락해달라고 요청했다. 여기서 전수과는 본과와 대비되는 과정으로 당시 정규 중등교육을 받지 못해 신학교 입학 자격이 미흡하였던 목사 지망생들을 교육하기 위해 1940년부터 3년 과정으로 운영되었지만 그해 가을 친일파 정춘수 감독에 의해 무기한 휴교가 결정되어 자연스럽게 사라진 제도였다. 그런데 한국전쟁 당시 1951년 부산연합연회 및 특별총회에서 전수과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다시 논의되어 1953년 9월 21일 이호운 교수가 서울 냉천동에 있는 감리교 신학교에서 다시 전수과 과정을 시작하였다. 그 후 서울 감리교 신학교에 있었던 전수과 학생들은 이호운 교수와 함께 1956년에 대전으로 내려와서 감리교 대전신학원에 소속된다. 이호운 교수는 2대 교장과 초대학장으로서 농촌 목회자 양성이라는 감리교 대전신학교의 정신을 계승발전시킨 인물이다. 특히 그가 작사한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은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농산 어촌에 가서 부흥과 계몽운동을 주도했던 감리교 목회자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 전체의 소명에 대한 응답이라는 영감을 주는 찬양으로 매우 유명하다.
감리교 대전신학원 이사회. 감리교 신학대전전수학원이라는 명칭은 본격적인 설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감리교 대전신학원으로 변경되어 이사회를 구성하였다. 여기서 특기할 만한 사항은 본교는 기독교 대한감리회의 교역자 양성을 목표로 신학적인 함양은 물론이거니와 특히 사회와 농촌생활 지도자로서 자활수범할 수 있는 교역자 양성을 기함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힘으로써 농촌 계몽운동을 주도할 목회자 양성이 감리교 대전신학원의 설립 목적이라는 사실을 천명했다는 점이다. 1955년 3월 24일부터 27일까지 대전제일교회 예배당에서 열린 제1회 남부연회에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본교는 1954년 5월에 남학생 46명, 여학생 16명, 총 62명으로 개교하였고 대전시 중구 목동에 16,000여 평의 캠퍼스 부지를 마련하였으며 감리교 본부인 총리원에 학교 건물 건축을 신청해둔 상황이었다. 특히 스톡스는 감리교 대전신학원의 설립자라고 밝히고 있다. 보고. 작년 연합연회의 결의로 대전에 신학교 전수과를 설치하기로 하고 도익서 목사와 전희철 목사 2명을 파견하여듭니다. 이것을 설치하기에는 아무런 시설도 없는 것을 대전 제1교회 내 한 건물을 빌려서 작년 5월 하순에 학생을 모집하여 남학생이 46명, 여학생이 16명, 합 62명으로 개교하여듭니다. 강사로는 이상 2명 외에 도익서 목사 부인과 오리부 목사, 전기환 목사, 남기철 선생, 그 외 몇 강사들이 계셨고 제2학기부터는 김창일 목사가 오시게 되어듭니다. 작년 10월에 제1기생을 모집하니 남학생 16명, 여학생 5명, 합 21명이 응모되어 제1기생과 2기생으로 1학급을 편성하여 3월 17일까지 2학기를 수료하여듭니다. 본교의 학제는 현 교역자의 편리를 보아 학기제로 하고 3년 6학기에 졸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교 운영기관이 될 이사회 설치를 총리원 이사회에 문의하였더니 감리교 신학교 이사회에 제의하라 하여 일단 이사회에 제의하였던 바 동이사회는 많이 연구한 결과 대전 전수과의 운영은 별개의 기관으로 하여 독립한 이사회를 설치하도록 하라 하여 그 뜻을 다시 총리원 이사회에 전달하였더니 이형제, 도익셔, 서위렴, 허길래, 송득후, 이강산, 조충승, 전희철 제씨를 선정하여 보내주셔서 건현 11월 29일에 대전에서 창립이사회를 개최하여 학원 명칭을 감리교 대전신학원이라 결정하고 좌기의 학원 책임자 선정과 이사회 규칙을 통과시켜듭니다. 1. 학원 책임자. 학원 이사장 류형기, 학원 설립자 도익서, 학원장 전희철, 교수 김창일, 교수 서위렴, 교수 도익서, 서무회계 김진수. 2. 이사회 규칙. 제1조 본회는 감리교 대전신학원 이사회라 칭한다. 제2조 본회의 목적은 기독교 대한감리회 지시에 의하여 설립된 감리교 대전신학원의 운영을 대행하여 지능 향상케 함을 목적으로 함. 제3조 본회는 대전시 감리교 대전신학원 내에 위치함. 제4조 이사를 선임이사와 직임이사 2종으로 하여 선임이사는 각 연회에서 2명씩과 선교회에서 3명을 선출하되 그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직임이사는 감리교 감독과 학원 설립자와 학원장으로 함. 제5조 이사회의 임무는 여좌함. 1. 본 학원 운영에 대한 일절. 2. 경상비 결산급 예상 편성. 3. 학원 설립자와 학원장, 교수 및 회계의 임면. 제6조 본회의 임원은 회장 1명, 서기 1명으로 하고 실행부는 이상 2명과 학원 설립자와 선교사 대표 1명과 학원장 등 5명으로 조직하여 본회의 사무를 대행케 함. 제7조 본 규칙은 총리원 이사회의 통과를 얻어 실시하며 본 이사회 전원의 3분지 2의 결의로 수정이나 개정하되 총리원 이사회의 통과를 요함. 제8조 본회는 정기총회를 6월, 12월로 정하고 수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음. 이상 학원 인허에 관하여는 장래 문교부 장관 인허를 얻을 것을 전제로 임시학원을 진행하기 위하여 충남지사 인허를 얻어 현재 학업을 진행 중입니다.
학원 기지는 시내 목동에 1만 6천여 평의 토지를 확보하고 있으며 건축 문제는 교사 267평과 기숙사 본관 80평, 숙사 3동 220평 등을 총리원에 신청 중에 있습니다. 감리교 대전실학원장 전희철, 기독교 대한감리회 남부, 동부, 중부연회장 귀하. 목동 캠퍼스. 대전제일감리교회가 임시예배당으로 사용하다가 비워둔 건물에서 시작한 감리교 대전신학교는 대전시 중구 목동 24번지의 자리를 잡고 본격적인 캠퍼스 조성에 힘을 쏟았는데, 이를 위해 미국의 많은 감리교인들이 경제적인 후원을 하였다. 그 중에 미국 인디애나주 감독이면서 동시에 한미연락 감독으로 활동했던 리처드 캠벨 레인스 감독이 있다. 레인스 감독은 목동 캠퍼스 부지 마련을 위해 자신의 연회에서 모금하여 1만 달러를 기부하였고, 나중에는 5만 달러를 기부하여 도서관 건립을 돕기도 하였다. 목자관. 미국 감리회 해외 선교부는 감리교 대전신학교의 캠퍼스 조성을 위해 5만 달러를 후원하여 신학관과 남자 기숙사 건물을 건축할 수 있었는데, 사실 이곳에 최초로 건립된 건물은 목자관이었다. 목자관은 감리교 대전신학교의 교수와 이사로 활동했던 윌리엄 얼쇼 선교사가 1954년에 안식년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오면서 자신의 친구 목사의 미망인인 셰퍼드 부인이 후원한 6천 달러를 가지고 목회자들의 재교육을 위해 감리교 대전신학교 입구 쪽에 세운 건물이었다. 1955년 8월부터 목자관에서 감리교 목회자들의 재교육과 친교를 위한 수양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는데, 사역으로 지친 목회자들이 함께 모여 목회를 위한 연장 교육을 받고 배구와 같은 스포츠 활동과 음식을 나누며 몸과 마음의 쉼을 얻는 매우 유익한 프로그램이었다. 스톡스는 이 목자관 이사회의 이사장으로, 초대 교장인 전희철은 목자관 관장으로 활동하였다. 윌리엄 해밀턴 쇼 기념 채플. 윌리엄 해밀턴 쇼는 1922년 당시 평양에서 미국 북감리회 선교사로 활동하고 있던 윌리엄 얼쇼의 아들로 태어나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해군의 장교로 입대하여 노르망디 상륙작전 PT-528 부정장으로 참여한 후 제대한 인물이었다. 이미 1947년에 군에서 제대했지만 한국전쟁이 일어났다는 소식에 자신이 태어난 곳, 자신의 한국 친구들이 있는 한국을 위해 미 해군 대위로 재임관하여 메가더 장군을 도와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시키는 데 이바지했던 인물이다. 하지만 서울 탈환을 위해 작전에 참여하였다가 1950년 9월 21일에 북한군의 총에 맞아 전사하였다. 아들을 잃은 윌리엄 얼쇼는 5,955명의 친지와 지인들의 후원을 받아 1956년에 목동에 채플 건물을 지었는데, 주변에서는 아들의 이름을 따라 윌리엄 해밀턴 쇼 기념 채플로 하자고 했지만 쇼 선교사는 목산 기념 채플로 명명하자고 하여 그 이름이 그대로 이어오다가 1984년 1학기에 노후된 채플 건물을 재단장하면서 윌리엄 해밀턴 쇼 기념 채플로 재명명되었다. 이곳은 1999년에 목동 캠퍼스 시대를 마치고 도안동 캠퍼스로 이전하면서 초창기 고딕형 지붕의 형태를 유지한 더 큰 규모의 채플로 건립되었고, 지금까지 윌리엄 해밀턴 쇼 기념 채플이라고 부르고 있다. 채플 주변에는 그를 기념하는 기념비와 흉상이 설치되어 있고, 매년 9월에 그의 고귀한 희생을 되새기고 기념하는 추모식이 거행되고 있다. 미국 감리회 해외 선교부와 이름을 남기지 않은 수많은 기부자들의 후원으로 교육 기반 시설들이 거의 완비되었고, 스톡스는 부흥과 농촌 계몽을 위한 목회자 양성에 힘을 쏟았다. 특히 스톡스는 여성 목회자 양성에도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1958년에 여자 기숙사를 신축하여 여자 신학생들이 이곳에 머무르면서 마음 편히 공부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다. 농촌 목회자 양성. 설립 초기부터 농촌 목회자 양성을 목표로 삼았기 때문에 신학 과정 외에도 농촌 계몽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실업 교육을 실시하였다. 예를 들어 젖소와 염소를 키우는 낙농업을 가르쳐 주기도 하였고, 과수원 예농업과 양봉업 교육도 수업으로 진행하였다. 이로써 영적인 일뿐만 아니라 농촌을 계몽시켜 한국 사회의 발전을 이끌어갈 종교 지도자 양성의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나오는 이익금은 학생들의 장학금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감리교 대전신학교, 대전신학대학, 목원대학, 목원대학교. 기독교 대한감리회의 결의에 따라 1954년 5월 4일에 시작한 감리교 대전신학원은 1957년 2월 23일에 재단법인 감리교 대전신학원 설립 인가를 받고 같은 해 5월 1일에 문교부로부터 감리교 대전신학교 설립 인가를 받게 된다. 1954년부터 초대 교장으로 활동했던 전희철 목사는 1958년까지 임기를 마무리하고 이후에는 목자관의 관장으로서 학교의 발전과 감리교 목회자들을 위한 연장 교육을 위해 스톡스와 함께 계속 협력하였다. 1958년에 제2대 교장으로 취임한 이호운 목사는 1960년에 기존의 3년 수업 연한을 4년으로 연장하고 120명의 학생 정원을 160명으로 늘려 학교의 발전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1964년에 재단법인 감리교 대전신학원을 학교법인으로 변경하여 1965년 1월 13일에 감리교 대전신학으로 설립 인가를 받아 초대학장에 취임하였다. 1969년에 제2대 학장으로 취임한 남기철 박사는 그 해에 음악교육과를 신설하고 1972년에 목원대학으로 교명을 변경하였다. 당시 이사회에서 교명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고 최종적으로 협성대학으로 교명을 정했다고 한다. 여기서 협성이라는 말은 영어로 유니온을 의미하고 서울에 있는 감리교 신학대학이 본래 미국 남감리회와 북감리회가 연합해서 신학교육을 한다고 하여 영어로는 유니온, 한자로는 협성신학교라고 부르던 것이 1930년에 남북감리회가 하나의 감리교로 통합되면서 협성이라는 이름이 사라졌는데 이것을 가져오기로 하여 협성대학으로 정했다고 한다. 그러나 당시 학장이었던 남기철은 학생들의 반발이 심해서 목원대학으로 교명을 최종 확정했다고 증언하고 있다. 1972년에는 미술교육과, 1974년에는 영어교육과, 1975년에는 국어교육과, 1978년 1월에는 경영학과와 산업미술과, 1978년 10월에는 건축미술과, 무역학과, 행정학과, 수학교육과, 상업교육과 등이 신설되었고 이후에도 많은 학과와 대학원이 신설되어 발전해 오다가 1993년 종합대학인 목원대학교로 발전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감리교 대전신학교로 시작해서 일반 학과 신설로 목원대학으로 발전한 모습을 바라보며 스톡스는 1974년 5월 3일 개교 20주년 기념 예배 설교에서 지나온 시절에 대한 회고와 앞으로의 소망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감리교 대전신학교가 설립된 후로부터 지금의 목원대학이 되기까지 지난 20년을 회고해 볼 때 저의 마음은 감개무량합니다. 이 학교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 그리고 도우심이 없이는 계속 성장하거나 번창할 수 없었습니다. 또 초대교장이신 전희철 목사님, 이호운 학장님, 남기철 학장님, 김진수 과장님, 이사 여러분, 그리고 교직원 여러분의 노력과 도움 없이는 오늘에까지 이 학교가 육성될 수 없습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오며 물심양면으로 목원대학을 뒷받침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겨자씨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성장과 신자의 신앙생활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목원대학의 성장과 발전도 이 비유를 통해서 생각하고 싶습니다. 씨는 매우 작습니다. 그러나 씨에서 싹이 나고 자라고 펴져서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이 작은 씨처럼 설립 당시의 목원대학은 아주 작은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의아스럽게 여기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강의실도 지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초기 대전제일교회의 예배초소로 쓰던 불교사원 건물을 빌려듭니다. 의자도 없어서 학생들은 마루에 앉아 공부해 듭니다. 낮은 긴 의자를 책상으로 사용해 듭니다. 운동장도 기숙사도 캠퍼스도 없어듭니다. 그리고 교수진도 헌신하려는 소수의 목사뿐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것이라고는 다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위하여 부르셨다는 것과 주의 사업을 위해 훈련을 필요로 하는 젊은 남녀들 뿐이었습니다. 초창기에 대학 대지를 구입할 때
우리는 좋고 값비싼 곳은 생각도 못 해듭니다. 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시 변두리인 목산에 약 1만 평의 대지를 구입해듭니다. 그때 이곳에는 지금의 목정원 앞에 10자 정도의 작은 아카시아 나무 하나뿐이어듭니다. 또 험한 언덕인 이 대지 위에는 약 170여 개의 무덤으로 꽉 차 있었고 건물이라곤 하나도 없어듭니다. 우리는 건물이 준비되기도 전에 이곳 목산으로 옮겼기 때문에 식당에서 또 천막 속으로 강의를 했고 대전보육대학 강의실을 빌려서 사용해듭니다. 직원과 학생들의 노력, 그리고 미 감리교의 몇몇 분들의 헌신적인 도움으로 오늘의 이 좋은 캠퍼스와 시설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그 실예를 하나를 든다면 80세나 된 칼 크리쳇 은퇴 목사님께서 10년 동안이나 우리 학교를 위해 계속 보낸 돈이 2만 달러나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고국에 갈 기회가 있어서 크리쳇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크리쳇 목사님은 조그만 방 하나만을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놀라지 않을 수 없어듭니다. 돈이 남아서 또 많아서 보낸 것이 아니라 근근히 절약해서 보냈다는 것을 알아듭니다. 그 돈으로 우리 학교는 장학금을 지급했고 땅을 구입했으며 남자 기숙사 건축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우리 학교의 시작은 작지만 작은 힘을 가진 여러 사람의 협조와 협력으로 말미암아 발전할 수 있어듭니다. 예수님께서는 신앙에 대해서도 겨자씨에 비하셨습니다. 이 학교도 이 비유에 비하여 생각하면 좋게 됩니다. 우리 학교는 믿음에서 시작됐고 믿음으로 경영해 왔습니다. 시작할 때도 우리는 돈이 없었지만 또 그 후 계속하여 운영할 충분한 예산도 없었습니다마는 매년 우리가 필요한 만큼의 재정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다는 것은 의심할 수 없습니다. 장차 이 큰 캠퍼스가 필요하게 될 것이라는 믿음에서 학교 캠퍼스를 확장했고 대지도 구입해듭니다. 대지를 구입할 때 충분한 돈도 없이 계약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한 만큼의 값을 주셔서 실패할 수가 없어듭니다. 새 학과를 증설할 때도 역시 믿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때 모두 어려운 여건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신앙을 따라서 남학장님의 지도하에 문교부에 청원을 해듭니다. 넘기 어려운 여러 가지 고비에도 불구하고 인가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건대학의 성작은 겨자씨같이 작은 데서 시작해듭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 씨처럼 아주 작은 것이지만 산같이 어려운 문제도 믿음으로 산을 옮길 수 있습니다. 셋째로 생각하고 싶은 것은 이 겨자씨가 자라 나무가 되었다 함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 비유를 말씀하신 목적은 어디에 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이 의미와 목적은 하나님과 모든 사람을 섬기려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역시 겨자씨에서 자란 나무를 우리 학교와 관계시켜 생각하고 싶습니다. 목산에 세워진 웅대한 건물이나 그 밖의 건물이 이 겨자씨에서 자란 나무일까요? 아닙니다. 아니면 꽃과 나무와 잔디로 덮인 이 아름다운 캠퍼스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말 잘하는 선교사나 재능 있는 음악가나 기교 있는 마술가를 양성하려는 것일까요?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이듭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깊은 뜻이 이듭니다.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봉사입니다. 봉사하려는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데 목적이 이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온 것이라 고 하셔듭니다. 우리 학교 교직원 역시 이를 위하여 여기에 모여듭니다. 우리 학생들도 단순히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이곳에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서 우리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고 가르치고 지도하는 가운데 다른 사람을 섬기려는 것이며 자신의 생활과 인격을 통하여 모든 사람을 섬기려는 것입니다. 친애하는 동문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모교 창립의 이념에 적합하게 행하시고 있는 줄 압니다.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하고 풍요한 사회를 이루려 하며 훌륭한 국가와 세계를 성취하려는 모든 사람들을 만들기 위하여 온 정력과 시간과 책임을 다하시고 계신 줄 압니다. 저는 오늘 이 뜻깊은 개교 기념식전에서
다음에 두 가지를 강조하고 저의 말을 마치려 합니다. 첫째로, 우리 학교는 작은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작은 학교를 통하여 상상치도 못한 큰 능력이 이룩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양성된 학생들이 세상에 나간다면 이 사회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둘째로, 이 학교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믿음과 봉사, 이 두 가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우리에게 봉사의 목적과 믿음의 방법이 없다면 결코 이 학교는 발전되거나 성장할 수 없습니다. 스톡스는 모건대학이 비록 작은 규모로 시작했고 당시에도 여전히 작은 학교였지만 모건대학은 기독교 신앙에 근거하여 하나님 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와 인류를 위해 봉사하며 선한 영향력을 미칠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모건의 정신임을 강조하고 있다. 하나님과 세상을 위해 봉사하는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 이러한 교육 이념은 스톡스뿐만 아니라 초창기 모건의 설립과 발전 과정에서 스톡스와 함께했던 인물들도 서로 공유했던 내용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1979년 5월 10일 개교 25주년을 기념하면서 모건대 신문은 설립자인 스톡스와 남기철 당시 학장 그리고 초기 행정 업무를 담당했던 김진수 장로를 인터뷰하면서 모건의 과거, 현재, 미래를 조망하고 있다. 이 인터뷰 내용에는 지금까지 잘 알려지지 않은 모건대학의 이름이 백제대학, 세방대학 또는 협성대학이 될 뻔했다는 흥미로운 이야기도 등장한다. 모건의 과거상, 현재상, 미래상을 그리며 개교 25주년을 맞이하여 특집으로서 모건의 성장 과정을 알아보고 그 기대와 전망은 어떤지 살펴보기 위하여 모건 역사의 산 증인인 남기철 학장, 설립자 도익서 박사, 그리고 김진수 전 사무처장과 본사 기자들이 좌담회를 가졌다. 1979년 5월 10일 학장실에서 열린 이 자리에는 최태호 본사 주관이 옵저버로 그리고 사회는 박시표 편집국장이 맡았으며 김필수, 조경태 기자가 배석했다. 편집자 주 사회 먼저 바쁘신 중에도 기자의 청을 쾌히 응낙하여 주시고 참석해 주신 학장님, 도익서 박사님, 김진수 장로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저희 대학 신문사에서는 개교 25주년을 맞아 특집호를 발간하면서 모건의 과거상, 현재상, 미래상을 구상해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 모건은 25개 성상을 지켜오면서 많은 인재를 길러냈고 그 튼튼한 뿌리를 하나님 축복 속에서 땅속 깊이 뿌리박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모건이 과연 어떻게 세워졌으며 어떻게 자라났고 앞으로는 어떻게 자라날 것인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25주년을 맞이하신 감회부터 들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남학장 이제 우리 대학이 25주년의 생일을 맞고 보니 초창기에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생각나는군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으로 말미암아 한때 문을 닫아야 할 정도의 심각한 경우도 있어서 학교의 전망이 밝게 보이지 않던 것이 이제 25주년을 맞이하고 보니 소망과 자신을 갖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와 인류를 위해 공헌할 큰 대학으로 발전할 것을 생각하니 한마디로 그저 감개무량하고 기쁘고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도박사 저는 우리 학교의 발전은 하나의 기적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현 제1교회의 구건물을 빌려서 마룻바닥에 앉아서 수업하고 하나의 방으로 사무실 겸 교장실로 사용하면서 이 목선에 처음 학교 문을 열 당시에 지금의 학군단실 앞에는 한 그루의 아카시아 나무만이 서 있었고 운동장 부지에는 묘지로 꽉 차서 황량하기 짝이 없던 이곳이 오늘날과 같이 나무가 울창해지고 현대화된 시설이나 건물을 볼 때 하나의 기적이라고밖에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증거인 것입니다. 김장로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이 있습니다만 25년이라면 강산이 2번 반이 변한 셈입니다. 국가적 입장에서 보아도 문화적, 경제적 여러 분야에서 놀라운 발전을 이룩한 시기이지만 우리 대학의 이 사반세기 동안 발전 과정은 인력으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같이 하여 주셔서 지금과 같은 놀라운 발전을 이루어 주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앞으로도 시종 같이 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회
도익서 박사님은 부친 되시는 도말년 선교사로부터 계속하여 한국과 인연을 맺고 계신데, 특히 이곳 대전의 감리교 신학교를 세우시게 된 동기와 목적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도 박사. 1950년 한국 동란이 일어나면서 교회의 피해가 많았지요. 특히 목사 등 목회 지도자들 중에 많은 분들이 납북되셨던 것입니다. 이로써 여러 지역에서는 교회를 세우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많았으나 그 교회를 이끌어 나갈 지도자가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로써 교회를 위해 봉사할 감리교의 지도자를 양성하기로 마음먹었고, 또 한국인은 서울에서만 공부하기를 좋아하고 농촌에서는 일을 하지 않으려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모든 대학들이 서울에만 집중하고 지방에는 거의 없는 형편이었죠. 그래서 한국의 중심부인 대전에 농촌에서 일하고자 원하고 남을 섬기는 감리교 지도자 선교사 교육 사업가들을 육성하고픈 마음이 생겨났죠. 처음 시작하고 몇 해 지나니 목적이 커지고, 또 한국 사회의 변화로 대학 교육의 중요성이 대두하게 되었죠. 교회뿐만 아니라 크리스천으로서 중고등학교와 대학, 또 다른 사회에서 일을 하면서 주님을 위해 일하고 증거할 수 있는 일꾼을 교통의 요지이고 지정학적으로 중심지인 대전에서 키워보자는 생각이 가장 크게 작용했죠. 사회. 우리 목원이 다른 대학과는 다르게 고유한 특성을 갖게 된 설립 취지를 말씀하여 주신 것 같습니다. 김진수 장로님은 개교 당시부터 목원의 발전을 위해 힘쓰고 계시다가 작년에 정년 퇴임하셨는데요. 우리 목원의 산 증인으로 목원과 함께 숨쉬며 오늘의 목원이 있기까지의 공로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문을 열 당시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줄 짐작되어지는데요. 김 장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가장 큰 어려움은 역시 경제적 사정이었어요. 그때 많은 어려움을 타개해 주신 분은 첫째 하나님이시고, 둘째는 우리 도 박사님이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등록금도 형식적인 액수에 불과했고 미국 선교회에서 약간의 보조가 있었을 뿐 대부분은 도 박사님이 도와주셨습니다. 도 박사님이 설립자로, 전일천 목사님이 교장으로, 제가 살림 책임자로 모든 일을 꾸려나갔지만 24년 동안 일하면서 가장 큰 교훈은 서로 마음을 합하면 큰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임을 알게 되었어요. 학교 부지를 선정할 때는 현재의 비레리와 부사동의 야산을 둘러보고 마땅하지 않아 다시 이곳 목산에 왔을 때는 공동묘지로 사용되고 있던 불모지뿐이었죠. 그런 이곳에 목자가 상징하듯이 선구자의 전당이 되고 보니 오직 하나님께서 점지하여 주신 땅임에 틀림없다는 생각뿐입니다. 이것은 제가 꼭 전하고 싶은 말이기도 합니다. 학교 부지를 사들일 때는 전희철 교장님이 한 푼이라도 생기면 조금씩 부지를 매입했지요.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지금과 같은 넓은 땅은 마련하지 못했을 겁니다. 남학장. 한 푼이라도 낭비하지 않고 아끼는 마음을 전통적으로 살릴 작정입니다. 1929년 세계 경제 공황이 일어나면서 미국 캘립 신학대학은 교수 봉급을 주지 못하는 경지에까지 다다랐으나 그들 스스로가 월급을 받지 않고 가르치겠다고 한 일이 생각납니다만 초창기에 우리 대학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죠. 사회. 네, 지금까지 우리 대학의 과거성을 알고 보니 우리 대학이 설립되었어야만 했던 동기와 배경을 알 수 있고 초창기의 어려움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학장님께서 1972년에 미술교육과를 증설하면서부터 그 전에 신학대학에서 일반대학으로 개편하고 명칭도 목원대학으로 바꾸었는데 특별한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남학장. 그때 학교 명칭을 어떻게 바꿀까 하고 고심했죠. 백제대학이니 세방대학 등 무려 100여 가지의 의견이 있었으나 서울 감리대학의 전명인 협성대학으로 바꾸어 그 전통을 살리고자 했었죠. 그렇게 정하고 나니 많은 학생들이 불만을 표시하고 개명을 건의해와서 새로운 명칭을 생각하게 되었죠. 근데 언제부터인지 이미 교내에서는 누가 붙였는지 모르게 목원이라고 칭하고 교지에까지 목원이라는 표지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때부터 이미 우리 대학의 이름이 결정되지 않았나 싶군요. 목자가 넓은 의미에 있어서는 지도자를, 좁은 의미에 있어서는 목자를 일컫는 말이어서 우리 대학의 목표와 부합되는 아주 좋은 이름으로 생각되어지는군요. 하지만 이름이 어떻든 대학이 훌륭하면
이름은 저절로 널리 알려지고 또 좋은 이름으로 느껴지게 되는 것이지요. 사회. 우리 학생들이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계속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눈부신 발전을 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앞으로의 발전 계획이 어떻게 세워져 있을까 하는 점인데요. 남학장. 예, 현재 건축 중인 인문사회관은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된 약 2,000평의 건물로서 학생 식당, 교수 식당을 비롯하여 8개 학과와 부속 사무실, 교수 연구실 등을 수용하게 됩니다. 이 건물이 완공되면 이어서 약 1,8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강당을 지을 계획인데, 이것이 이루어지면 전교생의 채플과 오페라 공연 음악 연주회 등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에 소요되는 예산은 현재 미국 미시시피주 연회와 서북부 캘로라이나주 연회에서 모금 운동이 활발히 진행 중이고, 나머지는 자체 모금으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인문사회관 크기 정도의 종합 강의실을 2동 더 신축하고 현 여자 기숙사를 신축 이전하고 그 자리에는 대학본부 건물이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특히 많은 학생들이 원하고 있는 실내 체육관과 학생회관의 신축을 구상 중입니다. 또한 향학열을 높이기 위하여 산업경영연구소를 곧 설립할 계획이고, 현 음악관 좌측에 유성가도에서 직접 통할 수 있는 새로운 정문을 내고자 합니다. 이에는 도와 시 당국의 많은 협조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시설이 완성되면 우리 대학에 모체를 할 수 있는 신학과는 별도의 구역을 설정하여 독립 건물과 기숙사까지 겸비하여 독립시킬 예정입니다. 사회. 당분간은 우선 양적인 면에서 더욱 성장시키는 것이 필요하겠죠? 남학장. 정부의 방침인 지방대학 육성책에 호응하여 정원을 늘려나가고자 합니다. 우선 기독교적 전통의 유지를 위해 신학과의 증원과 음악 계열의 종교음악과, 성악과, 작곡과 등을 신설함으로써 완전한 음대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할 예정이며, 미술 계열에도 회화과의 증설이 예상됩니다. 또한 인문 계열에서 국어교육과와 영어교육과의 인접과라고 할 수 있는 국어국문학과와 영어영문학과를 신설함으로써 보다 내용 충실의 시료를 거둘 수 있게 하겠습니다. 사회 계열에는 사회사업과와 같은 인접학과를 계속 증설하여 나가도록 할 예정이며, 특히 정부의 중공업 육성책의 일환으로 공과 계열의 과 설치가 요구되고 있는데, 우리 대학에서는 건축미술과를 토대로 해서 건축과를 신설하고 좀 더 나아가서는 토목학과를 신설할 예정입니다. 사회. 요즘 학장님께서 교내 조경 사업을 직접 지휘하시며 일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저희 학생들이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학장. 우리가 아름다운 캠퍼스를 만드는 것은 학생들의 정서 함양과 진리 탐구에 열중할 수 있는 분위기의 조성에 있죠. 앞으로 예산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학생들이 아름다운 환경 속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캠퍼스 전체를 하나의 큰 공원으로 꾸며보고 싶습니다. 사회. 예, 지금까지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모건인에게 부탁하고 싶은 면학 분위기라든가 신앙생활, 대학 생활하는 자세에 관하여 한 말씀 부탁합니다. 도박사. 캠퍼스의 아름다움이나 건물 시설의 위용, 즉 외형적인 발전도 중요하지만 또한 질적인 면에서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인의 사회적 성격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과정만 마치면 된다거나 졸업만 하면 된다는 식의 사고방식으로는 이 나라와 사회와 교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지식을 쌓아 내실을 갖고 오야만 하는 것입니다. 특히 신앙생활은 잘함이 있어야 하는데, 보다 나은 생활, 의미 있는 생활을 위해서는 믿지 않는 학생도 믿도록 하는 신앙의 신장을 꿰어야만 하겠습니다. 남학장. 요사이 학생들이 이기적인 행동을 취할 때는 마음이 아파요. 섭섭한 일이 아닐 수 없죠. 제가 항상 강조하고 있는 말입니다만, 저는 2가지를 우리 모건인에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처음 이 대학을 설립할 때의 목적대로 도시보다는 농촌에 가기를 바라고, 남들이 가기 싫어하는 가시밭길을 앞서가고자 하는 개척자의 정신을 가진 선구자가 되어달라는 것입니다. 2번째로는 현 사회가 물질 만능주의가 되어버렸습니다만, 탐욕하지 않고 이상을 가지고 자신을 희생하면서 남을 섬기는 봉사정신을 가져주었으면 하는 것이 내가 모건인에게 바라는 가장 큰 소망입니다. 김장로. 교훈을 잘 준수하자고 말하고 싶습니다.
앞가슴에 달고 다니는 배지에 진리, 사랑, 봉사는 무의미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곧 진리이고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랑의 정신과 신체의 가장 더러운 제자의 발까지도 씻어주신 예수님의 헌신적인 마음이 곧 봉사하는 정신임을 새기면서 피상적인 아름다움만 볼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아름답게 가꾸는 목원인이 되어야겠습니다. 사회. 지금까지 우리 목원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기고 성장하여 온 발자취와 언젠가는 종합대학으로 승격될 미래상에 대하여 거의 2시간 동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며 이만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바쁘신 시간을 내어주신 학장님, 도익서 박사님, 김진수 장로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참석자 남기철, 학장, 도익서, 설립자, 김진수, 장로, 최태호, 주관교수, 박시표, 편집국장, 김필수, 삼면부장, 정리, 조경태 기자. 후원 및 도익서 기념관. 스톡스는 설립자이며 교수로 그리고 이사와 이사장으로서 모건대학교의 발전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였는데 특히 미국에 있는 후원자들의 기도와 후원을 이끌어내어 학교 발전을 위한 기금 마련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이 과정에서 미국에서 감리교 감독으로 또 감리교 목사로 활동했던 세 형의 도움이 지대했음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 현재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소장하고 있는 영문으로 된 후원 안내서는 스톡스가 모건대학교의 발전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가를 증명하는 증거이기도 하다. 스톡스는 1983년에 정년 은퇴를 하고 미국으로 떠나면서 그동안 자신이 모은 생활비 3천만 원을 모건대학의 장학금으로 기부하면서 마지막까지 모건 사랑에 대한 정신을 몸소 실천하였다. 모건대 신문은 그 일을 다음과 같이 보도하고 있다. 이사장 도익서 박사 퇴임, 3천만 원 본교 장학금의 기탁. 지난 7월 18일 33년 만에 본국의 영구 귀국. 지난 6월 27일 오후 2시 본대학 목산채플에서 정두영 교수가 지휘하는 모건 관현악단의 연주와 챔버의 합창 및 테너 정영일 박사의 특송에 울려 퍼지는 가운데 본대학 설립자 겸 이사장이며 한평생 선교사업과 후진양성에 몸바친 도익서 박사의 이사장 퇴임 예배가 거행되었다. 이날 도익서 이사장 외 주디, 채부리 이사의 퇴임 예배도 함께 겸하여 진행되었다. 본 대학에서는 도익서 박사 기념 스톡스 장학기금 5천만 원 모금도 전개하고 새 캠퍼스에 동상도 설립할 것이라고 남기철 학장은 말했다. 한편 도익서 박사는 자신의 저축금 3천만 원을 본 대학 장학기금으로 기탁하면서 한국에서 받은 사랑과 우정은 잊을 수 없다며 귀국 후에도 모건대학을 위하여 새로운 선교 활동을 전개할 뜻을 밝혀 뜨거운 갈채 속에 경건한 가운데 예배를 마쳤다. 본대학 설립자이며 현 학교 법인 감리교 대전신학원 이사장인 도익서 박사가 7월 18일 본국인 미국으로 귀국했다. 지난 6월 29일 오후 2시 채플에서 본교 교수 및 많은 교역자, 동문학생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환송 예배가 열렸다. 부친의 뒤를 이어 2대째 우리나라 감리교 선교사로 파송되어 생애의 대부분을 한국에서 생활한 도 박사는 전쟁 고아의 구제사업, 농어촌 교회 자립지원 교육사업 등 많은 업적을 남겼다. 1954년 본교의 전신인 감리교 대전신학교를 설립하였고 현 배제대와 호수돈 여중고, 청양 청신여중 및 기독교 봉사회 창설에도 큰 공헌을 하였다. 1915년 서울에서 미국인 선교사의 아들로 태어나 서울의 외국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33년 대학 입학을 위해 도미하여 1938년 에즈베 대학 신학과를 졸업하고 그 후 예일대학 대학원을 졸업하고 다시 한국에 돌아온 후 선교사업 및 봉사활동을 하다 미일 관계가 악화되면서 임시 귀국하였다가 1947년 재입국하여 원주지방에서 농촌 부흥운동 및 선교활동을 전개하였다. 1950년 6.25 남침이 발발하자
난민구제사업 전쟁고아 구제사업을 전개했으며 이듬해 11월부터 대전에 머물면서 선교사업과 1954년 5월 본교를 설립하였다. 33년간의 한국 생활을 청산하고 돌아가는 환송예배에서 한국에서 받은 사랑과 뜨거운 우정은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미국으로 귀국한 후에라도 모건대학을 위하여 새로운 선교 활동을 전개할 뜻을 밝혔다. 이날 도박사 부부는 그동안 자신의 생활비를 저축한 3천만 원의 기금을 본교 장학금으로 기탁하여 많은 갈채를 받았다. 본교에서는 그의 높은 정신을 기리기 위해 박사 학위 논문인 한국 선교 역사를 출판하고 그의 이름을 딴 스톡스 장학금을 마련키로 했으며 새로 건축할 예정인 캠퍼스에 그의 동상을 건립키로 했다. 1983년에 은퇴한 이후에도 스톡스는 계속해서 모건대학의 발전을 위해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였고 스톡스를 기억하는 후원자들의 성금을 모아 1992년 11월에 도익서 기념관을 건립하였는데 이 소식을 들은 스톡스는 자신의 양아들인 조명호 감독에게 1992년 12월에 다음과 같이 감사의 마음을 표현한다. 사랑하는 아들 명호에게 하나님의 은혜 중 온 가족이 다 평안한 줄 믿어요. 우리도 기도의 줌에 따라 잘 지내고 있어요. 일전에 보내준 김을 잘 먹겠어요. 그리고 편지와 기념관 개관 예배 순서도 잘 받았어요. 참 감사해요. 새 건물을 나에게 기념으로 스톡스 홀로 이름 준 것은 영광으로 생각하나 나의 부족함을 더욱 느끼게 돼요. 이것은 아들 명호의 생각과 수고로 되어짐을 알고 더욱더 감사해요. 전화로 한 말을 잘 알아들을 수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서포선에 약간의 암이 발견되므로 일주일에 5일간 방열 치료를 받고 있어요. 이런 치료로 완쾌될 것이라고 해요. 바쁜 이때 길게 쓰지 못해요. 성탄절과 새해에 하나님의 은총이 명호 감독과 성렬과 온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1992년 12월 도익서 당시 스톡스는 전립선에 암이 생겨서 방사선 치료를 받고 있었지만 양아들 조명호 감독이 보내준 도익서 기념관 개관 예배 순서지를 보면서 매우 기뻤다고 자신의 감정을 우선 표현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자신의 이름이 들어간 건물에 대해서는 민망하다면서 겸손한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특별히 1993년 3월 1일 모건대학이 종합대학인 모건대학교로 승격된 이후인 1993년 9월 20일에 설립자인 스톡스 부부를 초청하여 도익서 기념관 봉헌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모건을 향한 스톡스의 헌신과 사랑에 대해 모건대학교와 그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감사 표현을 했다는 점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었다고 생각한다. 특히 한국전쟁 이후 재건과 복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고등교육 발전을 위해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2000년에는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기도 하였다.